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하나 또 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제 밤에 한미가 연합훈련하면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에 나섰다는 건데 우리 군이 쏘았던 그 한 발이 강릉 공군기지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쐈는데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와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문제는 한밤중에 강릉 시민들이 자다 말고 쾅 하는 굉음과 폭발음과 막 번쩍번쩍하는 섬광을 봤는데 그게 한 7시간 지속됐다는 건데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서로 SNS에 올리고 물어보고 전화하고 그랬으나 군 당국이든 뭐 행정부든 뭐 자치단체든 아무도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불안에 떨고만 있었다. 그러고 아침에서야 겨우 훈련 중 실수로 그렇게 터진 것이었다. 뭐 현무 투시.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왔냐. 국민들 불안에 떨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엠바고가 걸렸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엠바고가 7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엠바고를 왜 걸어요? 그러니까 엠바고를 왜 거냐가 문제고요. 네. 사실 그게 터졌을 때 저도 SNS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네, 저도 봤어요, 진짜. 봤는데 네. 실시간으로 진짜 올라왔어요. 시간 사람들이 다 다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고 네. 올라오고 막 전화하고 그 동네에 괜찮냐고 전화해 보면 우리도 무슨 일인지 모른다 그러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속 분화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사고가 난 이 강릉 비행장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났다가는 요새 말이 많았던 선제 타격이 이루어지면 1순위로 이루어질 곳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터져서 날아왔으면 이거는 사실 정말 뭐 외부에서 날아온 거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도대체 전쟁에 나도 엠바고를 걸 거냐 상황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엠바고가 걸렸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해서 보도를 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네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건 이게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 예전 권위주의 정권, 공산정권 시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터지면 일단 덮고 일단 입부터 막고 보는 게 지금 나온 것처럼 보여서. 아니 맨날 언론을 통제해요. 맨날 통제를 해. 그렇게 자유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래서 엠바고가 풀린 이후에도 공식 보도자료는 나온 것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잘 대응해서 문제 없었다는 식의 네. 찬양한 내용만 말도 안 되는 나왔다가 소리 하고 거기에 있어요.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후에도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결국은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덮고 넘어가고 일단은 사람들한테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옛날의 관성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제 밤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이는 게요. 저도 이제 강릉에 있는 지인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맨 처음 올린 분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신장개업에서 강릉 희수라는 분인데 작업실이 마침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작업실이 그 18비 바로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마침. 마침. 그래서 바로 찍어서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랬군요. 1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여러 번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본 바에 따르면 공중에서 한 번 폭발을 하고 떨어져서 또 폭발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근데 공중에서 폭발을 했던 게 사실 이게 폭탄이 아니라 추진체였기에 망정이지 앞에 탄두가 폭발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거 완전 강릉 불바다 되고 다 탄두가 폭발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강릉 시청도 어디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확인 안 해주고 처음엔 천둥치고 지진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길이계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르니까 군대에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군 내에서 그 위치가요. 그 강릉 시내랑 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경포대 아시죠? 경포대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목 커피거리 있고 안목 커피거리 바로 아래가 남항진 그 18 전투비행단이 있는 곳이에요. 이밤동하고 성덕동이라고 강릉 시내 제가 지도 다 찾아봤는데요. 그 부대로부터 1km 내지 3km 정도 거기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걸 포를 쐈는데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비정상 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뭐예요? 앞으로 쐈는데 뒤로 갔다는 거거든요. 동쪽으로 쐈는데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쐈는데 뒤로 갔다는 거예요. 나 골프 치는 거랑 똑같네. 나 드라이브 치면 꼭 뒤로 나가.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뭐 총체적인
문제가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 훈련에서 발생한 이 네. 그런 군사적 위험, 네. 그다음에 언론 대응 문제, 뭘 우선시하고 있는가? 뭐 이런 훈련했다라는 거 그 성과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거 좋은데 성과 보여주는 건 좋은데 국민을 위험한 상황이고 국민이 알아야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오죽했으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군내 대응이 무책임했다. 7시간 동안 엠바고가 뭐냐.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썼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마저도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 물론 본인 지역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안보 공백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다. 게다가 어떻게 우리가 쐈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우리 쪽 사람들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정말 강하게 문책해야 되고 이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이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남 얘기하듯 하겠지. 또 유체 이탈화법. 그럴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라 그럴까요? 설마? 이게 사실 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지금 그 엠바고나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사실 그 대형 폭탄이잖아요. 네. 대형 미사일이 인가 근처에서 발사돼서 아우, 통제됐다는 큰일 나요. 자체가 사실 문제라서 이런 작게나 이런 작전 얘기나 이런 것들 전체를 한번 손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말 틀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이번 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뭐 민생 국감 공감하고 또 제안했지만 첫날부터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국감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바뀌었다. 여야가 바뀌었다. 예, 원래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고 여기서 정치 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정쟁의 빅떡밥을 먼저 대통령실과 여당이 던지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이 정쟁의 빅떡밥을 대응을 하면서도 민생 국감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희한한 상황이다. 왜 야당의 민생을 이렇게 걱정해요? 원래 여당이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당은 이제 민생 국회로 들어가서 정책을 하나하나 따지면 방어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의 빅떡밥을 던져놨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서 서면 조사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보면 정쟁의 떡밥을 여당이 던지고 있다는 역전된 상황이다 지금. 네. 보니까 뭐 최이배 전 의원이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아주 순진무구한 소리를 했다고 사람들이 또 뭐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원래 이제 실제로 국감 내부를 들여다보면 보도되는 내용과 달리 민생 문제 많이 다룹니다. 네. 그건 사실인데 이번 국감에도 그런 거 많이 다루긴 하겠지만 이번 국감은 떡밥이 너무 많아 쉽게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했던 것처럼 특히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에서 어제도 사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국감은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걱정입니다. 이번 민생은 누가 챙기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따 떡밥 먹어라. 민생은 내가 챙기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정숙 여사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이 논란이 됐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번 국감에서 2018년도 김정숙 여사 단독 방문이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서 뭐 영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루어준 버킷리스트 외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갖고 왔던데 도대체 이 얘기가 2022년도 국감에서 왜 나오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외교통일위원회 왜 이러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술 먹고 노래 불러갖고 문제가 됐던 의원 연찬회. 그때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것도 여당 연찬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거, 그것도 뭐 장관들 다 데리고 참석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전 정부 탓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종특이에요. 뭐만 있으면 전 정부 탓 일단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청와대에서 지금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네. 비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전 정권 전에도 그랬다. 뭐 너희도 그러지 않았냐 너무 식의 유치하고 아니 본질을 회피하는 답안은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뭐 여기 이제 사실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 언급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특히 국정감사는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워낙 떡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 옛날 유행만 말봤잖아. 손은 누가 키우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좀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정정당당하게 조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뭐가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내지는 문제점이 아닌데 왜 니네가 문제 삼니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얘기하지. A가 문제다라고 말하면은 예전에 니네 C는 어땠니? 이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A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 가냐고요. 정말 이게 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2018년에 이게 문제였으면 당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았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방식이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식의 이상한 이 말장난들이 자꾸 나오는 건데 이런 걸 계속 놔둬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이준석이 제일 잘해요. 아니 그럼 특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것도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국정감사 자리까지 와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고 어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윤석열차. 아니 고등학생이 풍자 만나에 대해서 웹툰이었죠. 풍자 만나를 그렸어요. 공모전에서 금상 받았어요. 그림도 엄청 잘 그렸어요. 풍자 만화라고 하는 게 원래 토마스 열차 가지고 지금 풍자 만화 한 게 한두 명도 아니고 보세요. 학생이 보기에 대통령님이 열차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 김건희 여사와 주변에 있는 그 검찰들과 주변에 있는 윤핵관들이 저렇게 많이 합심해서 하고 있더라. 본인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을 지금 그린 거 아닙니까? 저게 뭐가 문제라고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문체부.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으시는 그 대통령님 앞에서. 대통령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본인은 자유를 외치는 사람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뜻을 몰라주니. 지금 그 민첩에서 나온 공문을 보면은 이게 취지에 어긋나서 문제였다. 목적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취지에 어긋나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돼 있거든요. 네. 보면 어긋난 게 아니 거기는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어긋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어긋나요?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표절이라고. 저게 무슨 표절이야.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런 풍자는. 저거 19세기부터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건 풍자 아니에요? 아니, 그럼 SNL 코리아에서 주현영 씨가 뭔가 하는 거는 뭐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그거는 본인이 옛날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거 당연히 권리다 이랬잖아요. 18세기, 19세기에 증기기관차 나온 이후에 폭주하는 권력자를 증기기관차에 빗댄 저런 그래요. 풍자 웹툰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그건 수백, 수천 종입니다. 수만 수십 년이야. 아유. 그리고 제가 대한변협의 저작권 전문으로 들은 것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거는 뭐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사랑을 이렇게. 제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데 표절 아닙니다. 이거 그냥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가니까 표절로 지금 문제를 삼는 자, 거예요. 이 기회 밝힙시다. 대한변협의 두 가지를 전문 등록해놓을 수 있어요. 예, 자, 본인 뭐 해놨어요? 저작권 전문. 저작권 전문 해놨어요. 네, 자, 네. 나머지 나오면 이제 전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니에요. 이거 내가 신고할 거야. 대한변협이라는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대한변협, 예. 아니, 그러니까 대한변협의 전문으로 등록해놓은 거 말고는 전문이라만 쓰면 안 돼요, 원래. 아니, 그렇게 얘기는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앞으로 쓰면 안 돼. 저작권만. 자, 네, 본인은 뭐 해놨어요? 두 변호사님들이 저는 뭐 전문 등록 안 했고요. 안 우리 했어요? 법인이 건설하자. 건설하자? 예, 예. 나는 합니다. 나는 부동산과 가사. 전문이라는 거. 자, 우리 여기서 정리. 이제 앞으로 다시 또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나 전문이야 이런 얘기하면 내가 진짜 화낼 거야. 농담인데 이분이 정말 만물박사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천에서 상을 줬잖아요. 이 학생에게. 네. 근데 만약에 이재명 얼굴을 그려놓고 이재명 관련된 사람들을 그렇게 뒤에서 뭐 기차에 이렇게 올라탄 그런 걸 그렸으면 니네 부천에서 이 학생의 그림에 상을 줬겠니? 이무회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완전 논리적 오류인데 그런 가정법 화법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에 가정이 어디 있어요. 사실 지금 이미 진행된 사실에 가정법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전국 시사만화협회에서 어제 성명을 냈는데 네, 냈어요. 멋집니다. 자유를 33번 딱 써놨어요. 네. 그 외 없이 자유. 그 33번은 뭐냐? 유엔 총회 가서 대통령이 자유를 외친 게 33번이에요. 대통령 33번 자유를 외쳐놓고 또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위협하는 세력에 있다면 국권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물리쳐야 된다. 네. 제가 정말 윤석열 정부 이후에 최초로 네. 대통령님 말씀을 철저히 받들어서 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서 여러분들과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잼님께서 누가 표절을 논하나. 원본이 있어야 표절이잖아. 이거의 원본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토마스를 주장하는 건지 영국에 얼마 전에 영국에 나왔던 무슨 면평을 표절했다고 네, 주장하는 네. 모양.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되는 소리예요. 천공열차도 나왔더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표절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 붙이는 분들 부끄러운 줄 아시라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걸리면 그 학생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냥 이 두 분하고 같이 합동 변호사단을 구성해가지고 무조건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문제 안 생기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학생들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 학생을 요즘에 또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2차 가해가 있다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학생을 상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문체부 그러지 마십시오. 장관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대통령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감사원 딱 걸렸어. 자, 두 번째 주제. 신양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박범계 의원, 감사원과 검찰의 전 정부 죽이기 협업 플레이 이렇게 딱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사원이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어제 이거 보면서 저는 오늘 또 해명 자료 제대로 나간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유병호 사무총장. 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 수석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네. 딱 보면서 이 첫 번째는 한두 번이 아니구나. 그런 연락을 한 것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과 언론 국민들의 비판을 무식한 소리로 치부하는구나.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정말 불쾌했어요. 우리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무식쟁이들이구나. 예, 그런 거죠. 야당, 언론, 국민들의 감사원 이상해 이거 정치 감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 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무식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죠. 또 해명자로 제대로 나간다. 무식한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게 아니면 아주 그 친하지 새끼들 않아요, 얘기 솔직히. 무식한 소리 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나간다 이런 것도 그렇고 한두 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국정기획 비서관이랑 국정기획수석이 무슨 국정을 기획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국정이라는 게 사정과 수사 조사 말고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웨스님 감사합니다. 노영희 얼굴은 김태희 표절이다. 이런 댓글을 이거 누가 보내셨냐면 웨스님. 여러분 다시 잘 안 들리셨죠? 잘 들어보세요. 노영희 얼굴은 김태희 표절이다. 김태희가 나중에 태어나지 않았나요? 김태희가 표절한 거겠죠? 만약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아니, 김태희가 표절한 거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웨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보고 체리 따봉 받을 거래요 문자. 자,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무식쟁이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관섭 수석하고는 친해 보이신다. 거기까지 우리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이라고 한다면 좀 조심하셔야죠. 이게 문자 다 노출되는 거 지난번에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고 갔다가 또 이렇게 그냥 하시면서 제가 감사원 진짜 보안 필름 좀 내가 사비로라도 사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 이분한테 사주고 싶어 꼭 그렇게? 아까운데 돈? 아니 좀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 너무 개념이 없어요. 예,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근데 일부러 노출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야. 이 나 사람이랑 친해? 친하다 이렇게.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감사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감사원 사람들은 그래서 밥도 혼자 먹어야 돼. 자기네끼리만 먹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자, 정치권에서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에서는 실익이 없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국정원장도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그 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 어디서 이런 이상한 발상이 나오는 건지요. 실제 만약에 담당을 했다 그러면 국정원장들이 결정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조사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조사도 안 하고 그 윗선에 있는 대통령에게 네가 와봐. 네가 대답해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망신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실익이 없다. 도대체 무슨 실익을 원했던 겁니까? 이 사람들은. 실익이 있었죠. 망신주기? 아니면 회피하기? 예, 정치적으로는 이미 저 문제가 있네라고 하는 인식을 어쨌든 했고 그다음에 이슈를 좀 덮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이슈? 예, 네. 정치적 실익은 있어요. 이미. 근데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정치적 실익을 얻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 화가 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로 가겠죠. 수사 의뢰할 겁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정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 공소장, 불기소장을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다, 결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길 바란다. 이런 식의 감사 14일 날 감사 관련돼서 중간 결과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대요. 예, 그때 아마 그런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구도 들어가고 나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가지 않을까? 고개를 끄덕였다, 김경수 때처럼. 그러니까 이게 저기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게 크게 이제 외부에서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인지하는 경우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서 이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수사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약간 이제 명분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소고발을 해주거나 찔러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작업을 검사원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풀 만한 상황이어서 사실 네.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원이 원래 현 정부에 대한 걸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정부를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이게 맞는 거예요? 뭐 저기 원래 세입 세수가 관련된 현 정부의 잘못을 이런 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은? 그쪽 얘기로는 전 정부의 공직자들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새로이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직에 임용될 때를 대비해서 감사 자료를 축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다시 공무원이 될 거를 대비해가지고 지네가 지금 자료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박지원, 서훈, 그다음에 관련된 공무원들 전체, 전 정권 공무원들 전체를 이게 말이 되는 그럼 문재인 얘기냐고요. 대통령이 새롭게 다시 대통령 나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들의 얘기는 그래요. 신박한데, 이런 또 좋은 뜻이 있었군요. 참네요. 이 말이 안 되고요. 뭐 룰라 전 대통령은 그 브라질 지금 이제 결선 투표 올라간 대통령 임기 마치고 12년 만에 다시 대선 나왔어요. 2010년에 임기 4년짜리 중임으로 해서 마쳤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나오지 마십시오. 아유, 이걸 얼마나 더 힘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리하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을 알려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봉건시대 왕의 언어, 제왕 노름. 야, 이건 또 이거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적이 있다. 그다음에 네. 뭐 저기 누구냐 이명박, 박근혜 한 적이 있다. 근데 네. 이제 이명박 박근혜는 돌려보냈고 거절해서 안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영삼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답변을 했다. 뭐 그 전 대통령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난리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 전 대통령한테 했던 이유는 뭐 율곡비리 옛날 일곱 비리 같은 엄청난 비리잖아요. 무속 비리는 그 전투기 획득 사업입니다. 네. 전투기. 예. 돈이 어마어마해요. 한 비용이 들어갔던 사건이고 지금 뭐 외환위기 관련된 뭐 사실 그렇죠. 그런 김영삼 엄청 외환위기. 큰 일이고 뭐 게다가 이명 4대강 비리.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국정농단 해가지고 감옥에 아직 안 넣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사건이니까 조사 저기 과정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이거가 비교한다는 거는 현재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른바 사회가 이번에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 자체가 이게 이 정도급의 비리, 이 정도급의 심각한 사건이라는 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이 뭐 어쨌든 노름이나 도박 같은 걸 좀 하셨던 분들은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분이 개인적인 신병을 비관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셨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 사실관계가 월북이냐, 뭐 납북이냐, 뭐냐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뭔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판단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을 불러서 혹은 대통령에게 서면을 보내서 조사를 하겠다. 이 건하고 아까 말한 율곡비리,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문제,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지금 동급으로 외환위기 이걸 동급으로 취급해가지고 정말 중대하고 명백한 비리가 있어서 조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말이냐.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선택하는 워딩이 정말 너무 자승자박이다. 아까 그 윤석열차 표절 얘기하니까 국민들 김건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연상이 딱 돼요. 연상이 돼요. 네. 제왕노름 그러면은
어제 그 이동훈 조선일보 네, 논설위원 네, 논설위원. 하루 만에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열흘 만에 나왔어요. 열흘인가요? 뭐 하여튼간에 그 대변인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말 항우 그 한초군담에 항우를 얘기하면서 제왕 노름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보고 겪은 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1시간 얘기하면 59분 하찮은 자기 지식들을 자랑질하면서 59분을 혼자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주어가 없습니다. 예, 그분도 주어가 없어요. 그 페이스북에도. 그리고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원로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사저널 기사나 이런 거 봐도 지금 화내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화를 낸대. 심기가 불편해요, 지금. 남의 말을 어떤 절대 안 분이 듣고.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화내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왕 노름 아니에요? 아니 오죽했으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처음으로 대변인을 뽑혀가지고 갔는데 열흘 만에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물론 좋은 본인의 자리를 개인적인 비리 의혹도 있기는 했어요. 있었다고 했으나 예, 포항 수산업자 뭐 관련해서. 그 정도는 사실 덮고 넘어갈 수도 있을 상황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분이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그때 얘기를 꺼내면서 이 타임에 그분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 노름 그러면 누가 제왕 노름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국민들은 바로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언을 하나 드리자면 네. 워딩 선택 하나 좀 잘하시라. 이게 계속해서 부메랑으로 다른 사람을 표절, 김건희, 유지, 제왕노름, 대통령놀이, 용산 이게 계속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왜 네, 이런 네. 반박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반박 나온 내용대로라면요. 이거를 제왕놀이를 먼저 하신 분은 박근혜하고 이명박이에요. 그쪽도 돌려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그쪽 대통령들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던. 그러니까 이걸 제왕노름이고 봉건 시대 어쩌고 이렇게 할 거면 저기 그쪽부터 사실 먼저 한 거죠. 제일 나쁜 짓 해서 지금 오래 가셨던 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걸 하면은 감사원에서 그냥 조용히 아니 그냥 뭐 저기 필요해서 했습니다 정도로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네. 이거 이렇게 정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소환된 것 자체가 결집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저는 그분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정도를 걸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불만인 부분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불만인 부분이 현실화되는 거를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세력이나 아닌 세력이나 각자 결집하는 모양새가 지금 이번에 됐다. 차라리 이게 정말 더 심해지게 되면 이분들 못 참을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양산에서 그 앞에서 그 난리를 칠 때도 그동안 사실 많이 참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를 겨냥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인이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내가 끝까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시구나. 그러면 또 꾹 참고 꼭 참고 있을까 봐. 있을까봐. 오히려 꼭 참고 있을까봐 아주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PD가 걱정 안 해. 내일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원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서관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감사원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렇게 오버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감사원 논란 정치적으로 그냥 이건 아주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작용할 것일까?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저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의도한 바 정치적 실익을 단기간에는 얻었어요. 장기간으로는 얻었다. 손해가 더 클 겁니다. 네, 이슈를 장기적으로는 전합하는 오히려 손해다. 예. 저는 이거 이렇게 단기적 이슈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사정 정복 이제 그런 뭐 검찰의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이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돌아가기 시작할 때예요. 빌드업하고 이제 예, 빌드업. 그러니까 그 빌드업 과정에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후로 어떤 식으로 번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또 내년에 착각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초석이 돼서 차곡차곡 쌓이던 와중에 중요한 돌멩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것이 정말 유의미한 돌멩이였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임인 것 같습니다. 내년 설
전 정도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언한 게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예언한 게 있어요. 네. 찾아서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김용민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한번 이런 건 얘기하면 잘 안 될 겁니다. 계획대로. 내 계획이? 아니 국정기획수석인지 알겠어요. 수사기획수석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계획대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잘 되려면 검찰 내부에서 각성하고 자각하고 스스로가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검찰 내부가 변해야 돼요. 내부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이 10월 6일이잖아요. 네. 오늘 이준석 대표 윤리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 나오긴 나올까요? 나오죠. 지금 그 법원에서는 가처분 결과가 목요일 이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결론을 오늘이 보고, 목요일이니까 그러니까 결론 뭐 두 개가 다 올 보고하겠다는 수도, 거잖아요.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임기가 10월 14일 날 끝나요. 네. 근데 오늘 징계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차례 정도 더 미뤄질 수는 있는데 오호. 소명을 하라고 한 것까지 네. 나와서 소명해라 또는 문서로 소명하라 한 것까지를 봤을 때는 네. 형식적 절차는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징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명? 그거 말고 딴 거 할 게 있어요? 제명. 네. 제명밖에 없다. 네. 근데 뭐 저도 역까지 왔는데 제명 안 하는 뭐 바보다. 아마 이제까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오늘은 제명. 네. 이준석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 다만 그러면- 이제 향후에 절차적 하자를 따져서 이거 가처분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소명해야 될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될 대상을 특정을 못했다. 네. 문제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걸 공개했잖아요. 네. 예.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가처분 신청서 쓰고 있을 거예요. 네, 6차 가처분 신청서 쓰고 있다고 내가 들었고 오늘 만약에 징계 나오는 순간 곧바로 딱 접수시킨다는 거예요? 예. 야, 그럼 또 맨날 전쟁만 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 이준석 대표 얘기는 내일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에서 김필성 변에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결국 여가부 폐지 미세 조정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지금 시점에 나왔느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래 이런 거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다 세팅을 해가지고 끝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조직법 개편안. 네. 일을 안 했다 안철수는. 네. 윤석열 당시 당선자도 일을 안 한 거다라는 네.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20대 지지율이 9%예요. 지난주 갤럽 조사.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윤석열 대통령에 버튼을 대해서. 20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싶은 건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만 나오면 무슨 뭐 파블로프의 개입니까? 우리나라 20대들이 그렇게 만만해? FM 코리아 fem코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가 뭔 줄 알고 또 이렇게 유치하게 fem코 요즘에 화났어요. 예. 이 버튼을 이따위로 누르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사실은 그 20대 fem코 그 유저들이 보기에도 기능 그대로 두고 이름만 간판만 조금 규모만 조금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했던 야성가족부 해체라고 하는 것에도 취지에도 안 맞아요. 네. 그 취지를 저희들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그들의 유저들, fem코 유저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네. 이 버튼을 왜 지금 누르느냐? 20대 지지율 9% 나오니까 누른 건데 실익이 없다. 효과 실익이 없을 없다. 것이다. 예. 저는 왜 원래 보건복지부도 보건부랑 복지부를 나눠야 된다고 지금 얘기되는 이 마당에 왜 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복잡스럽게 이상하게 부를 망쳐놓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성은 가족의 일원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여성가족부라는 게 여성부가 공격을 받으니까 가족 관련 업무들을 그냥 껴넣은 거죠. 껴넣은 빼서 거예요. 넣은 건데 이제 그렇게 놓고는 이제 그 여성 가족 쪽에 포인트를 줘서 간다는 거죠. 근데 아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가족부라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여성부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영문으로는요. 그거 되게 네. 재밌어요. 영문은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예요. 어허, 성평등부예요. 성평등이에요? 성평등부. 영문으로는 성평등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번역이 이게 국내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고려 때문에 여성가족부라고 하고 업무도 가족 업무를 패밀리는 없었군요. 쓴 거지. 패밀리 네. 없고요. 미니스트리 오브 그 젠더 이퀄리티. 젠더 이퀄리티. 물론 영문과 가장 안 맞는 부처는 법무부죠.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정의부예요, 정의부. 가장 안 맞아요? 안 맞잖아.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래. 우와, 좋아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임명도 어제 있었는데요. 야, 이 사람들은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그냥 무임승차한 거 아닙니까? 나는 김문세 경산위원장 정말 황당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기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아주 옛날에 노동운동 하신 분이긴 하지만 아주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춤추고 계신 분인데 가장 노동하고 거리가 먼 분께서 노동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그 후에 많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극우 중에 상극우고 예. 무슨 철학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옛날에 했었는지도 정말 의심스러워요. 예, 그때. 그런 분을 여기 앉힌다는 거는 요새는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부러 이렇게 인사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 속 터지라고 복장 터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없앨 분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앉히고 가장 반노동적인 분을 노동에 사실 이런 식의 그 인사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간 거라 도대체 철학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철학이 분명하죠. 친한 노선도 사람? 분명해요. 친한 사람? 아니에요. 극우 인사 이게 이 노사정위원회는 경사노위라고 하는데 과거에 노사정위원회고 DJ 때 처음 만들었던 거고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잖아요. 네. 노와 사측과 정부 측이 모여서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때려잡을 대상이다라고 인사를 통해서 선언한 거예요. 네.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다. 노동자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장관 자리니까 내가 극우 인사 하나는 챙겨주겠다. 장관 자리로. 어허. 노사정위원장이 장관급이거든요. 사람은 챙기되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동자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때려잡을 대상이다. 이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 경산노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예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김문수 발언 정리. 네. 도지사인데요. 김문수인데요. 이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이름이 뭐요? 이건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이랬어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신부 2명이 삭발했다. 삭발하면 절에 가야지. 어머. 세월호는 죽음의 구판이다. 문재인 2부는 지금 당장 총살감이다. 민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다. 어허.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불법 파업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사람을 경산노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예, 이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뻔하네요, 메시지가. 메시지 분명하죠. 노동자들은 가정 파탄 내는 손배폭탄이라는 특효약을 계속 써야 되고 노란봉투법 따위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쓸리겠다 죽어라 이런 소리랑 똑같아요. 아니 손배폭탄이 대우조선해양 손배액이 청구액이 470억이야. 나는 그 선배 청구한 사람들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인지대만 1억이 넘어요. 받을 수도 없는 소송하면서. 이걸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네. 괜히 상대방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번에 김문수 위원장이 불러야 게 맞겠죠. 위원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되고 나서 어제 한 말이 이거였어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문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노동자 보호법의 보호 방침에 대해서 그거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냥 이쪽 편에 서가지고 노동자 때려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해원희님께서 노동자가 없으면 어찌 살겠다고 이러십니까? 정말 한번 이분 말대로 노동자만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본인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됐는지를 본인들이 한번 저기서 노동자 한번 해보시길 바래. 한 번이라도. 나는 이 사람들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도 노동자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도대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물론 청문회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상관없이. 임명할 거예요. 임명할 거고 이주호 장관은 최근에 그 보수 단체들끼리 거기 무슨 정책위원장인가를 해서 교육정책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입으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성평등이라는 얘기를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난 이 논리적 맥락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식은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그럼 동성애가 지금 불법입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그렇죠. 아니 성적 취향을 합법 불법으로 나눠서 곤장이라도 때릴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장관 이게 아나바다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부끄럼도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이슈 3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았었는데 아유 또 끝났다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도 화 안 내고 오늘 하루 종일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